예, 4월 27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월 PC가 나왔는데 전년비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전월비는 부합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비교적 좀 안도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진 않았다, 이런 안도감을 좀 보여줬고, 금리는 하락했는데 달러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풀렸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효과 있었고, 또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면서 증시를 주도했습니다. 한국 관련된 지표는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플러스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은 다우가 0.4% 올라갔고 나스닥이 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할 때 항상 러셀 2000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1% 정도 올라서 미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고, 다만 뭐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해서 다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는 우선 3월 PC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전년비는 조금 높게 나오고 한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전월비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부합을 했거든요. 이걸 좀 풀어드리면, 우선 우리가 CPI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품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얼마나 올랐냐.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10% 올랐다. 그러면, 그리고 다른 과일 가격이 일제히 다 10% 올랐다, 이래버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10%가 되는 건데, PC라는 거를 따로 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지난달에 10,000원 썼는데 이번 달에는 얼마나 더 썼지? 이번 달에 1,000원을 더 써서 11,000원이 되면 PC는 10%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0원만 더 썼다, 그러면 PC는 5%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제품 가격은 10% 올랐어도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안 쓸 수 있잖아요. 모든 제품을 똑같이 구매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연준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PC로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전년비가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제 워낙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그 정도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나왔어. 그래서 뭐 물가가 갑자기 튕겨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둔해진 거 정도야, 뭐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목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주목한 것 같아요. 지금 근원이 2.8% 정도 되잖아요. 근데 3월에 FMC 회의 때 연준에서 예측했던 게 올해 2.6%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게 둔화되긴 했지만 연준이 예상했던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걱정했던 거보다는 덜하다,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걱정했던 거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최근에 좀 빠졌던 거에 대한 만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호재를 반응해도 되겠다, 호재 있었으니까 그걸 반응해도 될 정도 분위기는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뭐 국채금리 보면 10년물 금리는 빠지고 5년물 금리는 정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PC가 잘 나와서 10년물 금리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2년물 금리도 역시 폭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황 끝이 아니라 좀 안도하고서 다음 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표 나온 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소비자들 대상으로 매달 설문을 돌려요. 예, 지금 경제 상황 어때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비는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좀 떨어졌어요. 예, 경제에 대한 어떤 심리, 지금 경제에 대한 심리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죠. 왜 낮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그리고 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인데 이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년은 3.2%, 5년은 3.0%.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서 경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지난달보다는 좀 경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심리 자체는, 경제라든가 증시에 대한 심리 자체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런데 걱정했던 거 되게 많이 걱정했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준 거는 주요 어떤 대형주들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빅테크주들, 뭐 그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10%나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급등한 게 나오고,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 6%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오늘 10% 올라간 것도 이슈였지만 엔비디아가 오늘
6% 올라간 것도 되게 이슈였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주요 빅테크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자본 지출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본 지출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만 특히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죠. 그래서 AI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시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AI 회담이 열린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뭐 AI 회담이라는 걸 이 산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좀 뭐 서로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지 뭐 등등을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반도체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회담이 열리면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분위기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AI 회담이라고 또 이름이 달리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슈퍼마이크로 오늘 또 8%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AI에 대한 어떤 주목도를 다시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엑슨모빌은 오늘 2.7% 빠졌는데, 최근에 그 국제유가 막 올라가면서 물가 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좀 주춤했죠. 이란, 이스라엘이 일단 한번 주고받고 나도 더 이상 확전이 안 되다 보니까 유가 빠지고 뭐 실적도 아주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졌거든요.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뭐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할 때라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 반응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투자 심리는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한때 에너지주 쪽으로 좀 집중됐던 자금이 다시 기술주 쪽으로 좀 넘어오는 건가? 뭐 이런 어떤 분위기도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그 구글, 알파벳이 많이 올라간 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역대 하루 시가총액 상승폭으로는 세 번째.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 메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구글, 알파벳, 그러니까 이런 순위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제 올라갔고 시가총액 2조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알파벳하고 엔비디아가 시장 멱살 잡아 올린 하루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코멘트 보면 이제 크리스 자카렐리라는 분석가는 강세장 위에서 반드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거보다는 경제가 확장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하는지가 더 의미가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코멘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분석가는 고금리에서도 그 기업들이 성장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그거는 좋은 주식에 대한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분석가죠. 그러니까 마이클 하튼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높아서 지금은 메가캡 종목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진다라면 다시 대형주들 쪽에 자금이 집중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CT는 놀랍게도 이제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고, 원래 이제 6월로 받다가 이제 한 달 늦춘 건데, 총 한 번, 1%포인트 정도 내릴 거다. 그러면서 시티에서는 뭐 여전히 여러 차례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비둘기적인 어떤 분석을 하는 마지막 남은 증권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티에서도 이런 의견을 오늘 제시를 했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참고 삼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7% 올라갔고요. 야간 선물은 0.46% 올랐고, 환율은 1377원. 그러니까 어제보다 좀 올랐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달러를 틀어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유로화나 엔화 같이 다른 나라 환율이 더 그러니까 강하든가, 예, 그렇게 되든가, 또는 미국이 환율이 떨어질 만한 이벤트를 만들거나, 뭐 환율 떨어지려는 이벤트가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PC가 되게 낮게 나왔어야 됐고, 또 이제 금리 내릴 수 있어.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이제 내려가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너무 안 떨어지면 이것도 증시에는 결국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금리 못지않게 달러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PC는 일단 안도감을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금리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4.7%, 4.6% 수준의 금리는 증시가 추세를 갖고 움직이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는 있어도 증시가 아주 와하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은 금리거든요. 그리고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국채 이자 4.6%, 4.7%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금이 일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FMC 회의로 넘어가게 될 텐데,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주고 금리도 동시에 좀 하락해줘야 외국인들 일관성 있게 매수할 수 있어서 중요하고요. 다음에 긍정적인 건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뭐 마이크론도 거의 3% 올라갔고, 그래서 미국 반도체주들 강세 보이고 또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이 그 주도주와 주포가 있어야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관련된 데이터들이 괜찮아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플러스로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4월 초반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데이터고 그걸 이제 이번 달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4월에 이제 중간까지는 좀 고전을 하다가 중간 넘어가면 이제 상승 시도를 한다. 보통 15일 전후에서 이제 고전하고 15일 이후부터 올라가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 선이 이번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19일까지 빠졌다가 결국에는 통계만큼의 어떤 데이터 수치 상승률을 따라잡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4월에 예년의 데이터 비슷하게 이제 가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건 좀 더 다르죠.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 최근에 반등했다 하더라도 되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조금 풀리는 거라서 되게 지쳐있는 듯한 어떤 느낌을 또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굉장히 특이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장세를 투자자들이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라는 어떤 변수에 갇혀가지고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종목들이 일부가 좀 풀리는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업종별 종목별 수급 동향에 더 집중하는 이런 뭐 외부 환경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는 단순함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